네, 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와 종목 위주로 모멘텀이 있는 건지 텔레그램 자료를 통해서 제가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MLCC 하면 우리는 무라타, 삼성전기를 티어 1 업체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오늘 관련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미국 시장 진출을 착착착 아주 잘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기 업체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와 자료들 제가 또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내년 주총을 앞두고 경영권 분쟁에 다시 불이 붙은 기업이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내용입니다. MLCC 하면 시장에서 이제 대표되는 종목이 국내 증시에는 삼성전기가 있죠. 오늘 아바텍이 MLCC 관련된 모멘텀이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MLC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AI 서버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 서버보다 MLCC가 약 13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가는데 또 만드는 곳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일본의 무라타 그리고 삼성전기가 티어 1 업체고 여기도 지금 공급이 빠듯한 상황이죠.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제한적이다 보니 지난 3분기에 이들 티어 1 업체들도 MLCC 생산 라인이 거의 풀 가동되었습니다. 이런 업황 분위기에서 아바텍은 MLCC와 관련된 모멘텀이 어느 정도이냐? 아바텍은 원래 디스플레이 부품 전문 기업인데 최근에 MLCC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3분기 실적에서 MLCC 사업의 성과가 확실히 드러났는데요. 디스플레이 성수기 효과와 함께 MLCC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145.6% 급증을 했고요. MLCC 매출이 7개 분기 만에 뚜렷하게 반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자료를 검색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바텍이 2018년 말부터 MLCC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육성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MLCC를 태양광 인버터, 전장 및 디스플레이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특히나 고용량 MLCC 제품에 강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드린 이 부분이 결국에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태양광 인버터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객사양 공급이 재개가 되고 물량이 확대가 되면서 MLCC 매출 급증에 영향을 줬고요. 지금 티어 1 고객사에 공급 중인 전장용 같은 경우에는 MLCC의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원래 본업이었던 OLED의 성수기 효과 그리고 향후 기업 가치 재평가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는 유리기판 TGV 사업 역시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고 합니다. 아바텍의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네, 삼성전기는 오늘 주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2시를 기점으로 장중 고점을 찍었습니다. 1,200원 터치한 이후로 현재도 8%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고점을 높였네요. 1,23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주가가 꾸준하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 오늘 이렇게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건 일단 리포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 큰 폭의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입니다. 의료기기 개발 업체인데 내시경용 지혈제와 혈관 색전 미립구와 같은 약물 전달 시스템 기반의 의료 제품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날 지혈제와 관련된 수출 흐름을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체크를 하고 있죠. 일단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넥스 파우더인데 소화기 출혈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내시경용 지혈제입니다. 이미 미국 FDA로부터 의료기기 2등급 품목 허가를 받았고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다음은 기사 헤드라인에 확인이 되고 있는 바로 이 넥스피어입니다. 이 제품은 간암이나 자궁근종 치료에 사용이 되는 혈관색전 미립구입니다. 혈관색전 미립구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의사가 비정상적인 병변으로 가는 혈관에 이 밀입구인 넥스피어를 주입하면 영양 공급로를 차단하면서 괴사하거나 이 크기가 줄어들어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넥스피어가 이번에 미국 식품의약국 즉 FDA에 프리서브미션 절차를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기사화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프리서브미션이 또 뭐냐? 의료기기의 본격적인 품목 허가 신청 전에 개발사가 FDA와 미리 만나서 임상 디자인, 시험 계획, 제출 자료 등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절차를 마쳤다라는 건 넥스피어의 미국 허가 준비가 본궤도에 올랐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세계 최대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텔레방을 돌아다니면서 또 이런 자료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텔레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여기에서 넥스피어 F가 등장을 하는데 넥스피어의 여러 라인업 중에 하나를 뜻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KOL은 키 오피니언 리더의 약자인데 의학 분야에서 해당 제품이나 치료법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지금 오쿠노 교수님이 일본에서 SNS를 통해서 넥스피어 F 사용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리면 드디어 매드트로닉 IR 자료에 언급되기 시작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넥스 파우더입니다. 매드트로닉은 세계적인 의료기기 회사고요. 넥스 바이오 메디컬은 이 넥스 파우더의 글로벌 판매를 위해 매드트로닉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드라이븐드 바이 넥스 파우더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매드트로닉은 자신들의 내시경 부문 성장이 주로 에소파겔과 함께 넥스 파우더에 의해 견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드트로닉이 넥스 파우더를 자사 내시경 사업 부문의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공식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자 넥스 파우더가 매드트로닉의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서 실제 매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16% 넘게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이 다소 제한이 되면서 현재는 8%대 오름세만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주가는 83,3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와 지표들을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열심히 분석을 해왔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제 격돌이라는 제가 키워드를 썼었는데 보시면요. 최근 고려 아연의 수급 동향입니다. 8거래일 연속 기타 금융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단기 투자 목적이 아닌 특정 주체가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지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텐데요. 코멘트를 보시면요. 지금 기타 금융 쪽에서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게 10월 말에도 장내 매수 후에 공시를 했었던 영풍과 MBK 측, 즉 한국기업투자홀딩스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그룹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연합해서 만든 특수 목적 법인 회사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기존 주주 간의 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잘 아시다시피 영풍그룹의 두 집이 공동으로 경영을 해왔죠. 현재 경영진이 최씨 일가 측이고 영풍그룹이 장씨 일가인데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이제 매수는 장씨 일가 측이 우호 지분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이그니오라는 미국의 전자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있는데 지난 2022년에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페달포인트가 약 5,800억 원의 인수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 영풍 측에서는 이그니오가 자본 잠식 상태인데도 고려아연이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고려아연은 자원 순환 사업을 뒷받침하는 거점으로 유효한 투자라고 그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근유 인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를 두고 지금 내년 정기 주총을 앞두고 전초전이 시작이 됐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그리고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테린 약과방에 올라온 내용인데 지금 미국에서 비철 금속과 골드 채굴 기업의 상승으로 국장에서 고려아연의 주가가 오전에 반등을 했다라고 코멘트를 해놨습니다. 이런 업황적인 분위기 속에 경영권 분쟁이라는 재점화가 오늘 오후에 또 한 번 이슈가 되면서 주가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 오늘 분봉 차트 보시면요.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그냥 꾸준하게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미국장의 비철금속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구간부터는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을 더한 것 같습니다. 현재 13% 넘게 오르며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영풍도 오늘 주가 동반 강세 흐름 펼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다뤄봤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반등이 아침에 좀 강하게 나오다가 지금은 좀 살짝 쉬는 모습인데요. 종목들을 보시면 상당히 선별적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중에 좀 강한 섹터인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감이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본격적인 양산이 연말부터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2배 커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CT의 최신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26년도에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이 지수급 성장 단계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이 지수급 성장 단계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천천히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는 2배, 4배, 8배 이런 식으로 거의 더블로 성장하는 단계를 지수급 성장 단계로 말하는데 이 CT의 보고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을 지수급 생산 단계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쯤에 있어서 일단 25년 대비해서 26년 내년 같은 경우는 최소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본격적인 양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CNBC 같은 경우는 또 로봇택시 업계 리더는 테슬라가 아니라 바이두다라고 하면서 사실 중국의 로봇 양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야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의 로봇 기업인 엣지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km를 보행하면서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내구성, 자율주행 성능까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쯤에서 국내 기업들 보시면은 오늘 삼현이라는 종목이 빅테크 두 곳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그만큼 로봇 기업들의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또 로봇 기업을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는 또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 하나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면을 필두로 또 로봇주들이 강한 하루이기도 합니다.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일단은 가격적으로 보시면 현재가가 51,700원인데 하이젠 RNM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하이젠 RNM, 로보티즈, SPG 등등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충분히 조정이 나온 그 상황에서 그 조정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로봇용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이 범용 전동기부터 서버 모터, 드라이브 같은 이 동력 전달 제품부터 이 모션 제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지금 하이젠 RN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흑자 전환을 내년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실적이 찍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최초로 서버 모터를 국산화시켰는데 지금 창원 공장의 증설이 완료가 돼서요. 이 연말에 이 고객사의 퀄리티 테스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현이라는 기업이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빠르면 연말에 빅테크 기업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하이젠 RN 같은 경우는 이미 퀄리티 테스트를 받고 있고 연말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지금 협동 로봇을 개발 완료해서 활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세 종류의 액추에이터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또 세 종의 모터를 개발해서 완료해서 양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내 기업들과의 어떤 그 수주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어떤 그 실제 공급 소식이 나올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이젠 아레나 같은 경우는 이 LG전자의 모터 사업부가 분사가 나온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75% 갖고 있다 보니까는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은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종목들 보통 다 품절주라고 하는데, 사고 싶어도 최대 주주가 지분 75% 갖고 있다 보니까는 살 수 있는 물량이 없죠. 네, 이런 기업들이 무언가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의 어떤 그 반등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품절주의자, 연말에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로봇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8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만 4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현도 매니저 포트 안에서 로보티즈가 무려 191.6%로 독보적인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새로운 로봇주 하이젠 R&M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리뷰해 볼게요, 매니저님. 네, 삼성전자도 제가 최근에 저점을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많이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AI 어떤 거품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올라간다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주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실적 전망에 100조까지 지금 영업이익 전망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구글의 TPU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1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보유 관점이고 여전히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 내용들을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 좀 올려놨거든요. 네이버에서 최현덕 무료 주식 밴드 치면 나오니까요. 거기 글들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